자, 894번 하겠습니다. 80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하는 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30명 중 합격자는 10명이다. 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는 불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의 2배보다 33점이 낮고, 불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는 응시자 전체의 평균 점수보다 9점이 낮을 때 응시자 전체의 평균 점수를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응시자 전체의 평균 점수를 구해야 됩니다. 자, 또 평균 나왔습니다. 자, 평균 나오면 뭐 생각해야 되죠? 평균 곱하기 응시자 수, 이것이 지금 총점입니다. 총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응시자 전체의 평균 점수를 구해야 됩니다. 자, 응시자 전체는 30명이고요. 그 30명의 총 점수가 필요하죠. 그죠? 이 총 점수는 지금 합격자의 총 점수랑 불합격자의 총 점수를 더해야 돼. 그러니까 합격자의 평균 점수. 자, 여기 있네. 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 자, 얘를 x로 놓고 불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를 y로 놓으면 되겠지. 그치? 자, 조건은 지금 첫 번째 조건 뭐 나왔어? 자, 2배보다 33점이 낮고 이랬습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되겠죠. 자, 그럼 1번 조건을 쓸게요. 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는 x니까 x는 불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 y, 이거의 2배보다 33점이 낮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조건 나왔고요. 미지수가 지금 2개이기 때문에 식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불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는 응시자 전체의 평균 점수, 이것보다 9점이 낮을 때 그랬습니다. 자, 이게 2번 조건 되겠어요, 지금. 자, 그러면 응시자 전체의 평균 점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응시자 전체의 평균 점수는 전체가 30명이죠. 이것뿐에 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가 x니까 그게 10명이잖아. 그러니까 10x. 이게 합격한 사람들의 총 점수겠지. 여기다가 불합격한 사람은 20명이니까 20 곱하기 y 이렇게 해주면 응시자 전체의 총 점수잖아. 그걸 30으로 나눈 게 응시자 전체의 평균 점수야. 자, 여기보다 9점이 낮을 때 9를 빼면 불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지. 자, 불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는 y다. 자, 이렇게 이제 식이 2개 완성이 됐어. 자, 식 정리해서 2개 연립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구나. 자, 식 정리하자. 000 이렇게 약분해서 없애고 양변에 3을 곱해주면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 27은 3y. 자, 이 항에서 정리하니까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7 이 항해주면 플러스 27 됩니다. 자, 1번식도 정리할게요. x. 자, 이 항해주면 마이너스 2y. 얘가 지금 마이너스 33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위아래식을 빼주면 x가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죠? 자, 뺍니다. 그러면 y가 나와요. 자, 그러면 60점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그럴 때 x는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하니까 x-60은 27. 60 이항해 주면 87 되겠네. 됐니? 자, 그러면 x, y 값 다 구했지. 합격한 사람, 불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를 다 찾았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구할 건 바로 얘잖아. 얘가 응시자 전체의 평균 점수였잖아. 그치? 자, 요거를 이제 구해주면 되겠다. 자, 마지막 단계, 세 번째 단계로 약분했으니까 3분의 자, x 87이야. 더하기 2y니까 120. 자, 계산해주면 3분의 207 하고 됩니다. 자, 3으로 약분되죠? 3, 6, 18, 39, 27 해서 아하 69점 하고 나왔네요. 이렇게 응시자 전체의 평균 점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평균 얘기 나오면 평균 곱하기 응시자 수 또는 학생 수, 이게 총점이다.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95번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의 공원에서 미술관을 거쳐서 쇼핑몰까지 운행하는 버스의 구간별 요금은 다음과 같다. 공원에서 이 버스를 탄 승객은 50명이고
쇼핑몰에 도착해서 내린 승객은 45명이다. 이 버스에 승차권 판매 요금이 총 96,800원일 때 미술관에서 버스에 탄 승객과 내린 승객은 모두 몇 명인지 구하시오였습니다. 자, 물어보는 게 미술관에서 버스에 탄 승객과 내린 승객. 자, 모두 몇 명이냐 물어봤네요. 상황을 좀 그려볼게요. 지금 공원에서, 여기 공원이야. 쇼핑몰까지 갑니다, 지금. 자, 버스를 타고 쭉 가요. 자, 그런데 중간에 지금 여기서 미술관을 거쳐가요. 자, 공원에서는 50명이 탑니다. 쇼핑몰에서는 45명이 내리죠. 쇼핑몰은 종점이니까 45명이 다 내린 거야, 전부. 버스에는 이제 사람이 없는 거고. 자, 근데 50명이 다 내린 게 아니잖아. 그러면 미술관에서 X명이 타고 Y명이 내린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버스에 탄 승객을 X, 내린 승객을 Y라 하면 되겠지. 그치? 자, 이러고 식을 세워보면 되겠네요. 식은 두 개가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사람 수를 보면 처음에 50명 있었어. 자, 그런데 X명이 타. Y명은 내려. 그랬더니 총 몇 명이 돼야 돼? 45명 돼야 되겠지. 그래야 쇼핑몰에서 45명 내리게 되니까. 자, 첫 번째 식 나왔어. 자, 두 번째. 총 요금이 69,800원이래잖아. 자, 그러면 69,800원에 대한 식이 나와야 되겠네요. 자, 공원에서 미술관까지 가는 요금이 800원입니다. 그러면 800 곱하기, 자, 미술관에서 어떻게 내려야 되겠지. 공원에서 미술관까지만 탔으니까. 자, 그 사람 수는 Y명이죠. 그쵸? 미술관에서 내린 건. 자, 더하기. 미술관에서 쇼핑몰까지 가는 게 1,000원이야. 그럼 1,000원. 얘는 X명이지, 그치? X명이 탔잖아, 미술관에서. 자, 그리고 공원에서 쇼핑몰까지가 1,400원이야. 1,400원인데 공원에서 쇼핑몰까지 이용한 승객 수는 일단 50명에서 빼야겠죠. 버스에서 내린 승객. 그쵸? Y명 빼야 됩니다. 그러면 50명에서 내린 사람만 빼면 끝까지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두 식을 연립을 하면 된다는 얘기 나와요. 자, 식 정리해야겠죠, 이제. 첫 번째 식은요. x-y는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5. 자, 두 번째 식을 정리해야 되니까 1000x 그리고 800y, 자, 전개하면 마이너스 1400이니까 마이너스 600y 이렇게 되겠네. 자, 상수항은 1400 곱하기 50이야. 그러면 7만원 되겠죠, 7만원. 자, 이게 지금 69,800원 같아야 돼요. 자, 공이 많으니까 공 두 개만 모두 약분해서 없애겠습니다. 자, 그러고 식을 정리 더해보면 10x-6y는 700 이항에서 빼주면 마이너스 2 하고 되겠지. 그치? 또 2로 나눠줄 수 있네. 2로 나누니까 5x-3y는 마이너스 1 하고 나와. 아하, 그러니까 얘랑 얘 두 개 연립을 해주면 되겠구나. 자, 식을 옆에다 다시 쓰고 x-y는 마이너스 5, 얘랑 5x-3y는 마이너스 1이랑 두 개 연립할 거야. 그러면 위의 식에다가 3을 곱해서 빼줄게요. 그러면 y가 사라지겠죠. 그죠? 자, 요렇게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러면 3배 했으니까 3x 빼기 5x 하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곱하기 3 하면 마이너스 15. 자,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4가 돼야 되는 거지. 따라서 x는 얼마? 7이다. 자, 그리고 y는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하면 되겠지. 7 빼기 y는 마이너스 5. 자, 그러면 12 하고 나오겠네요. 이제 우리가 구할 건 뭐예요? 모두 몇 명이냐 했으니까 x 더하기 y가 필요한 거죠. 그쵸? 자, x 더하기 y.
두 개 더하면 7 더하기 12 해주면 19 하고 되겠습니다. 총 19명 되네요. 자, 차근차근히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뭐 정리해서 계산만 하면 되겠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96번 창의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흰 바둑돌로 정삼각형을 만들고 검은 바둑돌로 정사각형을 만들었더니 65개의 바둑돌에서 흰 바둑돌만 6개 남았다. 정삼각형의 한 변에 놓이는 흰 바둑돌의 개수는 정사각형의 한 변에 놓이는 검은 바둑돌의 개수의 2배보다 8만큼 적을 때라고 했네. 그럴 때 전체 흰 바둑돌의 개수를 물어봅니다. 자, 우선은 문제를 읽어보니까 조건이 어떻게 나왔어요? 정삼각형도 만들고 정사각형도 만들어. 그랬더니 총 몇 개? 65개의 바둑돌에서 흰 바둑돌만 6개 남았다 그랬잖아. 또 하나의 조건은 정삼각형의 한 변에 놓이는 흰 바둑돌의 개수는 정사각형의 한 변에 놓이는 검은 바둑돌의 개수의 2배보다 8만큼 적을 때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미지수를 한번 잡아볼게. 정삼각형의 한 변에 놓이는 흰 바둑돌의 개수를 x, 한 변에 놓이는 검은 바둑돌의 개수를 y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이제 x개, 여기가 y개 이렇게 되겠지. 얘를 1번이라 놓고 2번은 첫 번째 나왔던 흰 바둑돌로 정삼각형을 만들고 검은 바둑돌로 정사각형을 만들었더니 65개의 바둑돌에서 흰 바둑돌만 6개 남았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1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번이 식을 먼저 세우기가 간단해서 그래. 정삼각형의 한 변에 놓이는 흰 바둑돌의 개수를 x라고 했죠. 그쵸? 그러니까 x는 정사각형의 한 변에 놓이는 검은 바둑돌의 개수의 2배니까 2y. 이것보다 8만큼 작을 때라고 했습니다. 얘는 식 세우기 쉽잖아. 자, 두 번째 식이 이제 문제인데, 잘 봐. 흰 바둑돌로 정사각형을 만들고 검은 바둑돌로 정사각형을 만들었더니 총 바둑돌의 개수가 65개에서 6개 남았다고 그랬잖아. 흰 바둑돌만. 그죠? 자, 그럼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 그러면 보세요. 흰 바둑돌은요. x, x, x 해서 3x개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 여기는 두 번씩 더해진 거야. 이렇게 되면. 그렇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3만큼 빼줘야 돼. 이게 이 삼각형을 만든 흰 바둑돌의 총 개수야. 마찬가지로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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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렇게 4y 하면 검은 바둑돌의 개수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얘네들은 두 번씩 더해진 거지. 그치? 그러니까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한번 이렇게 돌려가면서 봤으면 겹치게 센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나름대로 창의 문제라잖아. 함정 있겠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거 아는 친구들 많을 것 같아. 자, 이러고 났더니 흰 바둑돌이 지금 6개 남았대잖아. 그치? 그러니까 6개를 더해줘야 총 65개가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을 2개 세운 거야. 미지수 2개. 그럼 이제 계산만 하면 된다. 자, 첫 번째 식부터 정리하면 x-2y는 마이너스 8이고요. 두 번째 식도 정리하면 3x 플러스 4y 66 해야겠지. 자, 위의 식에다가 2를 곱해서 더해주면 y가 사라지겠죠. 자, 계산합시다. 2배 하니까 2x 더하기 3x 하니까 5x. 자, 2배 하면 마이너스 16 더하기 66이니까 플러스 50. 따라서 x는 10이다. 자, 그럼 y는 x에다 10 대입하니까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18 되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9 하고 되겠지. 자, 이제 우리는 전체 흰 바둑돌의 개수를 구해야 돼. 지금 흰 바둑돌에 관련된 거는 x잖아. 그치? x는 한 변에 있는 흰 바둑돌의 개수야. 그럼 전체 바둑돌의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일단 10개, 10개, 10개 해서 30개 해서 어떻게 해야 돼? 3개 빼야 되지. 그치? 겹친다 그랬잖아. 자, 여기다가 흰 바둑돌만 6개 남았다는 말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6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30
13하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때요? 나름 창의 문제 같습니다. 이래저래 많이 꼬아놨네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읽지 않으면 놓칠 만한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문제를 한 줄 한 줄 체크하면서 식을 세우고 조건을 따져보는 이런 훈련을 해야 이런 심한 문제 또는 처음 보는 문제에서 틀리지 않고 꼼꼼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90초만 하겠습니다.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의 남자와 여자의 수의 비는 4대 5이다. 이 중 2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의 남자와 여자의 수의 비는 3대 7이고 불합격한 지원자의 남자와 여자의 수의 비는 21대 23이다. 2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가 50명일 때 그랬네. 1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의 수를 물어봅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을 볼게요.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의 남자와 여자 수의 비가 4대 5라는 조건이 나오죠. 첫 번째. 그쵸? 그러니까 1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의 남자를 X, 여자의 수를 Y 이렇게 놓으면 첫 번째 식이 바로 돼요. X 대 Y가 4대 5라는 얘기야. 그럼 식 하나 바로 나오지. 자, 이제 두 번째 조건. 2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의 남자 여자 수의 비가 3대 7이래. 자, 근데 2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가 50명이래잖아. 자, 그러면 50명 중에서 몇 명이 합격했는지 알 수 있잖아. 자, 어떻게 구하면 돼? 자, 2번 조건 해결할 건데 50 곱하기 3대 7이니까 전체는 10이야. 10분의 3 하면은 얘가 남자잖아. 그치? 15명이야. 그럼 당연히 전체 50이니까 35명은 여자겠지. 그치? 얘가 남자. 얘가 여자. 2차 합격자. 자, 그런데 어떤 조건이 나온 거야, 지금? 불합격한 지원자의 남자와 여자의 수의 비가 21대 23이니까 얘 갖고 이제 식을 세우면 된단 말이야. 1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 중에서 15명만 지금 합격한 거야, 남자는. 그쵸? 그러니까 X에서 15를 뺀 게 21. 자, 그리고 Y명 중에서 2차 합격자 35명을 뺀 게 23. 즉, 21대 23.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불합격자가.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계산만 하면 되죠. 자,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 같으니까 요렇게 계산해주고 얘도 요렇게 계산하면 식 두 개 완성되지. 5x는 4y 요렇게 식이 하나 만들어지고, 자, 두 번째 식은 23x 마이너스 15 곱하기 23 이거는 21y 빼기 35 곱하기 21 이렇게 되겠지. 자, 이항에서 정리하니까 23x 마이너스 21y는 자, 상수항 이항이 주니까 15 곱하기 23 빼기 35 곱하기 21이 됩니다. 자, 요거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하니까 너무 길어서 선생님이 미리 계산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390이에요. 직접 계산해 보세요. 선생님 계산이 길어가지고 미리 계산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랑 두 개 연립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식을 더 정리할게요. 5x 마이너스 4y가 0이죠. 자, 위의 식에다가 4를 곱하고 밑에 식에다가 21을 곱해서 빼주면 y가 개수가 똑같아서 사라질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계산할 겁니다. 4 곱하기 23 하면은 92x 이렇게 되지. 그리고 5 곱하기 21 해주면은 105 되네. 105. 그럼 105x 이렇게 뺄 거잖아. 마이너스 13x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거는 마이너스 390 곱하기 4를 하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 1560 이렇게 되고요. 0은 뭐 곱하나만 하니까. 자, 마이너스 이제 플러스 될 거고 13으로 나눠주면 1 되고 2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120 되겠다. 120명. 자, 그럼 y는 대입하면 되겠죠? 첫 번째 식, 요 식에다가 대입할 겁니다. 자, 그러면 5 곱하기 120은 4y니까 4 약분해주면 30. 그러면 y는 105
50명 되겠어요. 자, 그러면 1차 오디션에 합격한 지원자 수는요, 120 더하기 150에서 총 270명 되겠네요. 그치? 식 세운 것보다도 산수가 훨씬 어려운 문제네요.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98번 하겠습니다. 연우와 하민이가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은 4계단을 올라가고 진 사람은 1계단을 내려가고 비기는 경우는 두 사람 모두 2계단을 올라가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자, 가위바위보 문제입니다. 총 수부원해. 그럴 때 연우는 처음 위치보다 37계단, 하민이는 처음 위치보다 27계단을 올라가 있었다. 이때 연우가 이긴 횟수는? 하고 물어봤지. 자, 가위바위보 문제 우리 많이 해봤다, 그죠? 1차 방정식에서도 했고 1차 부등식에서도 했어요. 그죠? 선생님이 1 테스트에서도 여러 번 냈었죠. 그죠? 이제는 좀 익숙하게 할 것 같아요. 일단 둘 중에 한 명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연우를 먼저 기준으로 생각한다. 연우. 자, 연우가 이긴 횟수를 x라고 하면 되겠네. 그러면 진 횟수가 얘도 모르니까 뭐 y. 왜냐면 비긴 횟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비긴 횟수는 총 수부원을 했으니까 거기서 x 빼고 y 빼주고 이기고 지고 2개 빼주면 비었겠지 뭐. 자, 이기면 4계단이야. 4x. 자, 지면 한 칸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y. 그리고 비기면 2계단 올라가. 그러니까 플러스 2에 20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자, 이러면 연우가 올라가 있는 계단 위치인 37 이렇게 되겠네요. 이번에는 반대로 하민이를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연우가 이긴 횟수는 하민이가 진 횟수지. 진 횟수. 반대로 생각하면 되잖아. 그렇죠? 진 횟수가 x. 이긴 횟수가 y. 비긴 횟수는 뭐 둘 다 똑같을 테니까 20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둘 다 똑같이 비겼잖아. 자, 그럼 이제 식을 세워보자. 진 횟수가 x니까요. 마이너스 x입니다. 자, 더하기 이긴 횟수가 y. 4y가 되겠네요. 그죠? 비긴 거는 똑같아요. 2에 20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얘가 27입니다. 자, 이제 식 정리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끝나네. 자, 4x 마이너스 2x 하니까 2x. 식 정리해요. 마이너스 y 전개하면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y. 상수항은 40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40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됐고, 밑에 식은요 마이너스 x 전개하면 마이너스 2x 그러니까 마이너스 3x. 4y고요 전개하면 마이너스 2y니까 플러스 2y. 상수항은 40 이항하면 마이너스 40이니까 마이너스 13이잖아. 자, 이제 위에다가 3을 곱하고 밑에다가 2를 곱해서 더할 거야. 그러면 x가 사라지겠지. 그치? y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9y에서 4y만큼 더하면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5y. 자, 그리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6이잖아요. 그러니까 2개 더해주면 마이너스 35 하고 되겠네요. 자, 따라서 y는 7 하고 되겠습니다. 그러면 x는요.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해주면 2x, 자, y 7 대입하니까 3, 7, 21, 얘가 마이너스 3, 그러면 2x는 이항해주면 18 하고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x는 얼마? 9. 아, 9 이렇게 되네. 자,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연우가 이긴 횟수, x가 필요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x는 9 하고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이더라. 자, 가위바위보 문제 이제 너무 익숙합니다. 일단 한 명을 기준으로 생각을 먼저 하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99번 하겠습니다. 미나는 헬스장에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하고 있다. 이번 달에는 지난달에 비해 유산소 운동 시간은 18%, 근력 운동 시간은 22%를 늘려서 전체적으로 운동 시간을 20% 늘렸다. 이번 달 운동 시간이 12시간일 때 이번 달에 유산소 운동 시간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번 달에 유산소 운동 시간을 물어보고요. 그 앞에 조건이 뭐가 나왔어요? 이번 달 운동 시간이 12시간일 때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12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유산소 운동이랑
근력 운동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미지수가 2개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운동 시간이 12시간 조건이 있고 그 앞에 상황이 지난달에 비해 유산소 운동 시간은 18%, 근력 운동 시간은 22% 이렇게 늘렸더니 전체적으로 운동 시간이 20% 늘어났다 그랬죠. 자, 여기서 또 식이 하나 나오겠어요. 이번 달을 물어본다고 해서 굳이 이번 달로 식을 세우면 이 1번 식을 세우기가 귀찮아진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니까 지난달 유산소 운동 시간 얘와 지난달 근력 운동 시간 얘 두 개를 얘를 X, 얘를 Y 이렇게 놓고 시작합시다. 이러고 나서 이제 이번 달 유산소 운동 시간을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일단 구한 다음에 왜냐하면 이렇게 미지수를 놔야 식 세우기 쉽잖아. 자, 1번식 지난달에 비해 유산소 운동 시간은 18% 늘어났어. 그러니까 0.18X만큼 늘어난 거야. 그죠? 자, 여기다가 근력 운동 시간은 22% 늘렸으니까 0.22Y 이렇게 해야 늘린 거지. 그치? 두 개를 더했더니 총 얼마? 20% 늘어났대요. 그쵸? 그러니까 0.2. 자, 총 운동 시간은요. X 더하기 Y. 지난달이. 여기에 0.2를 곱해야 20%만큼 늘어난 것만 보면 돼요. 120%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어차피 늘어난 것들만 볼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식. 자, 이번 달 운동 시간이 12시간이래. 응? 얘가 2번이야. 그러니까 12시간은 어떻게 나오냐 이거지. 그치? 지난달 운동 시간이 X 플러스 Y지, 총 시간이. 여기에 20% 늘어났잖아. 그쵸? 그러니까 1.2, 120%를 곱해줘야 이번 달에 총 운동 시간이 나오는 거잖아. 자, 첫 번째는 뭐 한 거예요, 지금? 늘어난 것만 본 겁니다. 그러니까 1.18, 1.22, 1.2 이렇게 안 곱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총 시간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늘어난 것만 확인한 거야. 자, 미지수가 2개고요. 식 2개예요. 이제 연립하면 되죠. 식 정리만 하면 되겠네. 일단 첫 번째 식에서 100을 먼저 곱해서 식 정리해주면 18x 플러스 22y는 100을 곱하니까 20. 자, 20을 전개해주면 20x 플러스 20y. 2항에서 정리하자. 그러면 18 2항해주면 2x. 22y도 2항해주면 마이너스 2y. 이꼴 0. 아하. 그러니까 x 마이너스 y가 0이네. 즉 x랑 y랑 같아. 그치? 자, 두 번째 식. 양변에 일단 10을 곱하면 120. 이거는 12의 x 플러스 y고 12로 약분하면 10되네. 아하. 그러니까 x 플러스 y가 얼마? 10이네. 응?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x랑 y랑 같으니까 2개 더해서 10이래요. 그럼 둘 다 얼마? 5란 얘기네겠지.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유산소 운동시간, 근력 운동시간 각각 5시간, 5시간 똑같이 운동을 했는데 이번 달에는 시간을 좀 바꿨다 이 얘기잖아. 그치? 자, 질문은 이번 달의 유산소 운동시간이니까 지난달 운동시간인 5시간에다가 얼마 늘렸어? 18% 늘렸지. 그러니까 곱하기 1.18이겠죠. 그쵸? 자, 이제 계산해주면 5 곱하기 100분의 118 하고 되고 약분해주면 여기는 20이고 2로도 약분되죠. 자, 이렇게 해서 10분의 59 하니까 5.9 시간입니다. 단위가. 자, 그런데 이걸 또 분으로 바꿔야 되네요. 자, 5시간은 이미 있으니까 0.9 시간 곱하기 60을 해주면 분으로 바뀌겠지, 그치? 자, 그러면 54분 되겠다. 그래서 5시간 54분, 즉 4번이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00번 하겠습니다. 어느 상점에서 두 제품 A, B를 합하여 4,200원에 들어왔다. A 제품은 30%, B 제품은 20% 이익을 붙여 정가를 정했는데 물건이 팔리지 않아 두 제품 모두 각각 정가에서 10%를 할인하여 판매했다. 두 제품을 모두 팔아 570원의 이익을 얻었을 때 두 제품 A, B의 원가의 차이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가격을 보니까 다이소 문제 같은데, 그치? 다이소 싸잖아, 그죠? 다이소가 아니라 다이소인가? 다이소 문제. 자, 첫 번째 조건은요. A랑 B랑 두 개 합해서 4,200원이래요. 자, 그러니까 A의 원가, B의 원가 두 개 더하면 4,200원. 이게 본전이야, 지금. 자, 그런데 두 번째 조건 보니까 A 제품 30%, B 제품 20% 이익을 붙인대요. 자, 그러니까 얘는 130%, B는 120% 이렇게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1.3A 자 더하기 1.2B 이렇게 더하겠네. 그죠? 이게 이익을 붙인 정가야. 그런데 이랬더니 안 팔렸대. 안 팔렸대. 안 팔려가지고 10% 할인을 했대요. 이 정가에. 할인을 했대. 그럼 0.1로 곱하면 안 되지. 10% 할인이니까 90%에 팔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어떻게 0.9를 곱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이랬더니 570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4,200원에다가 570원의 이익을 붙인 금액만큼 된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이제 식이 두 개 완성이 된 겁니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계산만 하면 돼요. 자, 4,200 더하기 570을 해주면 일단 요거 계산하면 4,770이죠. 자, 여기다가 이제 10을 곱해서 소수점 없애면 9 곱하기 1.3a 더하기 1.2b 이거는 47700 이렇게 되네. 근데 9로 약분되잖아. 그지? 4 더하기 7 더하기 7 해봐. 18이잖아. 그러니까 9의 배수 맞지? 5, 9, 45, 3, 9, 27, 5,300원이네. 또 10을 곱해. 그러면 13a 더하기 12b는 53,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식이 정리됐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가 4,20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12를 곱할게요. 그러면 12B가 될 테니까 빼주면 B가 사라지겠죠. 그쵸? 자, 이제 계산합시다. 13A 빼기 12A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A네. 바로 나오겠네. 자, 그 다음에 4,200 곱하기 12를 하니까 54,000원이야. 그러면 53,000원에서 54,000원을 빼면 되니까 2,600원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A는 원가가 얼마란 얘기예요? 2,600원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B는 1,600 되겠지. 자, 그러니까 A는 원가가 2,600원, B는 원가가 1,600원. 두 제품의 원가의 차이는 2,600 빼기 1,600 해야 되니까 얼마야? 1,000원이지, 1,000원. 그치? 그러니까 답이 4번이 된다. 다이소 문제 열심히 풀어봤습니다. 다이소 아니에요. 그죠? 1,000원, 2,000원 이렇게 단위로 떨어진 게 아니었죠. 그죠? 그러니까 다이소입니다. 이소, 짝퉁. 자, 다음 문제 할게요. 자, 901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물건을 만드는 A, B 두 종류의 기계가 있다. A 기계와 B 기계를 동시에 30분 동안 작동시킨 후 A 기계만을 45분 동안 작동시키면 780개의 물건을 만들 수 있다. 또 A 기계와 B 기계를 동시에 50분 동안 작동시킨 후 B 기계만을 10분 동안 작동시키면 760개의 물건을 만들 수 있다. 이때 A 기계만을 사용하여 760개의 물건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분인가? 라고 물어봤네요. 아이고 문제 길다. 이때 A 기계만을 사용해서 760개의 물건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분이냐? 라고 물어봤네요. 자, 물어보는 거 먼저 확인을 하고 자, 지금 무언가 일을 하는 거죠. 기계가 일을 합니다. 자, 이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1분에 얼마만큼 일을 하느냐 이게 필요한 거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A가 1분에 자 1분 동안 만들 수 있는 물건의 개수를 X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B가 1분 동안 만들 수 있는 물건의 개수를 Y개 이렇게. 이게 있어야 몇 분 동안 일을 했을 때 몇 개 만들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야. 항상 일의 능률에 관한 이런 문제를 할 때는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 일을 하는지 그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모르면 미지수 놓으면 되고요. 자, 이제 식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A 기계와
B 기계를 동시에 30분 동안 작동시킨 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X와 Y를 동시에 일을 시킵니다. 자, 이게 1분 동안 만든 물건의 개수겠죠. 그러니까 얘를 30분 동안 일을 시켜요. 자, 거기다가 그런 후에 A 기계만 또 이용해요. B 기계 빼고 45분 동안 작동시키면 총 몇 개? 780개를 만듭니다. 자, 40분 동안 일을 시키고요. 자, 그러니까 더하기 얼마 해야 돼? A 기계만 45분 동안 45X 이렇게 하겠지. 자, 이러면 총 몇 개 만든다? 780개를 만들 수 있다. 자, 두 번째 조건 필요하겠죠? 미지수가 두 개니까. 자, A 기계와 B 기계를 동시에 50분 동안 작동시킨 후 했습니다. 이번엔 50분 동안이에요. 자, 그러니까 X 플러스 Y 곱하기 50 돼야 되겠죠? 그쵸? 자, 여기다가 B 기계만 10분 동안 작동시키면 760개의 물건을 만듭니다. 10분 동안 작동시키면 760개래. 자, B 기계만이야. 그러니까 10Y 이렇게 하겠지. 자, 얘가 760이더라. 자, 이러면 XY 구할 수 있잖아요. 자, 이제 계산을 해서 XY부터 먼저 구해볼게요. 전개를 해서 계산하면 1번식은 30X 더하기 45X니까 75X 더하기 30Y는 780이야. 자, 5로 나눌 수 있지? 5, 1은 5, 5, 25, 5, 6, 30. 자, 5, 1은 5, 5, 25, 5, 6, 30. 자, 이렇게 해서 식을 정리하니까 15X 플러스 6Y는 156 하고 나왔네. 자, 두 번째 식은 전개를 해서 계산하니까 50X 더하기 50 더하기 10 하니까 60Y 이거는 760. 자, 이번에는 15로 나눌 수 있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5X 더하기 6Y는 76 이렇게 되네. 자, 이제 6Y, 6Y 똑같으니까 그냥 얘는 빼기만 하면 되겠네. 그치? 자, 빼면은 6Y, 6Y 이렇게 사라질 거야. 그러면 15 빼기 5 하니까 10X 156 빼기 76 하니까 80 되겠지? 자, 그러니까 따라서 X는 8이더라. A는 1분 동안 8개 만드는군요. 자, 그러면 Y도 구해봅시다. 대입해주면 5, 8, 40 더하기 6Y는 76이고 6Y는 이항하니까 36이고요. 자, 따라서 Y는 6 되네요. 아, B는 1분 동안 6개 만드네요. 이제 질문을 해결하면 되겠죠. 총 760개의 물건을 만드는데 A 기계만 사용하면 몇 분 걸리겠냐 물어봤으니까 아하, 760을 8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95 하고 나오겠네요. 그쵸? 총 몇 분 걸린다? 95분 걸린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0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40m 더 긴 직사각형 모양의 운동장이 있습니다. 자, 직사각형 모양의 운동장이 있는데 가로가 좀 더 기네. 가로의 길이를 x, 세로의 길이를 y라고 두면 되겠어. 자, 그러면 첫 번째 식 바로 나오죠. 가로의 길이 x가 세로의 길이 y보다 40 더 긴 거예요. 자, 물론 여러분들이 1차 방정식으로 푼다 그러면 세로를 x, 가로를 x 플러스 40 이렇게 놓고 해도 되겠지. 그치? 하지만 연립방정식이니까 그냥 xy로 둔 거야. 1차 방정식에서는 미지수를 하나밖에 못 두기 때문에 그냥 x 플러스 40 놓고 그냥 식을 만드는 거야. 결국 대입법이야, 대입법. 연립방정식으로 따지면 대입법인 거야. 하지만 우리는 이제 연립방정식을 배웠기 때문에 모르면 미지수, 무조건 모르면 미지수 이렇게 놓고 미지수의 개수만큼 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1차 방정식보다 훨씬 식을 세우기가 쉬운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건우가 분속 30m로 운동장을 한 바퀴 돈대요.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아요. 자, 운동장 한 바퀴 도니까 얘는 x 플러스 y의 2배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한 바퀴잖아. 그러면 분속 40m로 돌 때보다 이때보다 6분이 더 걸린대. 자, 여기서 이제 식이 나오겠지. 분속 30m로 한 바퀴 도는 시간
얘는 분속 40m로 한 바퀴 도는 시간에다가 여기보다 6분이 더 걸린대. 분속 40m 더 빠르잖아요. 더 빨리 도니까 시간이 짧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6을 해줘야 된다고. 단위는 다 분이야. 그러니까 단위를 맞춰줄 필요는 없지. 이미 다 맞춰져 있으니까.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이제 식 세울 수 있죠. 30분의 자, 한 바퀴 도는 거니까요. 2의 x 플러스 y다. 자, 이거는 분속 40이니까 40분의 2의 x 플러스 y. 여기다가 6분을 더해야 된다. 자, 이러면 식을 다 세웠지. 자, 이번에는 식 정리만 하면 되겠네. 자, 양변에 10을 곱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약분되죠,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양변에 다시 또 6을 곱하면 4의 x 플러스 y. 이거는 6을 곱했으니까 3의 x 플러스 y. 자, 6을 곱했으니까 360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 항에서 계산할 건데 x 플러스와 x 플러스 똑같잖아. 그죠? 굳이 전개하지 말고 한 번에 옮길게요. x 플러스 y가 4개에서 3개를 빼면 되는 거니까 3x 플러스 y를 한꺼번에 이항을 해주면 x 플러스 y가 돼. 그치? 이게 360이야. 굳이 전개할 필요가 없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식 있으니까 1번식을 정리해보자. x 마이너스 y는 40이에요. 자, 위아래 식 두 개를 더해주면 y가 사라지죠. 자, 2x는 400이네요. 따라서 x가 200. 자, 그러면 y는요? 160 되겠죠. 이 운동장의 가로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가로의 길이 뭡니까? x입니다, x. 자, 그럼 답은 얼마? 200m 되겠죠. 단위는 미터니까 200m입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03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주의 집과 버스 정류장은 1.3km 떨어져 있다. 예주가 오후 5시에 버스 정류장에서 집을 향해 출발하고 오빠가 오후 5시 5분에 집에서 버스 정류장으로 예주를 마주 나갔습니다. 자, 5분 뒤에 출발하네, 오빠가. 예주는 분속 80m, 오빠는 분속 100m로 걷는다고 할 때 예주와 오빠가 만나는 시각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상황을 보면 집이 있고요.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이렇게 거리가 총 얼마입니까? 1.2km인데 지금 단위를 보세요. 분속 80m, 분속 100m 이러니까 단위가 미터지, 그치? 그러니까 얘도 바꿔주자. 1300m로. 자, 그러면 전체가 1300이야. 1300m. 그리고 예주가 분속 80m의 속력으로 남자친구랑 이렇게 데이트를 하면서 집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5분 후에 출발을 해요. 오빠가 분속 100m의 속력으로 이렇게 마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딱 걸린 거죠. 데이트하는 게. 어허, 너 엄마한테 일러준다. 딱 걸렸다, 너. 자, 그러면 요만큼 거리를 우리가 x라고 그러고요. 1차 방정식에서는 여기 1300 빼기 x로 뒀을 텐데 그냥 이제는 y로 둡시다. 모르면 그냥 미지수. 굳이 1300 빼기 x를 안 해도 된다, 이제. 연립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식 바로 나오지. x 더하기 y는 1300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빠가 분속 100m로 움직인 시간이랑 예주가 분속 80m로 움직인 시간이랑은 똑같아. 근데 오빠는 5분 뒤에 출발했잖아. 그러니까 오빠가 움직인 시간에다가 더하기 5를 해준 게 예주가 움직인 시간이란 말이야. 그치? 자, 오빠가 움직인 시간이야, 시간. 시간이 같잖아. 만났으니까. 시간에다가 5분을 더해줘야 돼. 왜냐, 오빠가 5분 늦게 출발했잖아. 자, 얘는, 자, 예주가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면서 움직인 시간, 이거랑 어때요? 서로 같아야 됩니다. 만났으니까. 자, 그러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오빠는 분속 100으로 움직여. 그러니까 100분의 얼마만큼 움직였어? x만큼. 자, 더하기 5 해줘야 되겠지. 이거는 예주가 움직인 시간은요, 분속 80이죠. 그쵸? 80분의 얼마만큼 움직였어요? 이번에는
y만큼 움직였습니다. 그쵸? 그러면 식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지금. 양변에 100과 80 분모를 없애고 싶으니까 400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죠? 400 곱하니까 4x. 자, 400 곱하면 2000. 5y. 자, 이 항에서 정리해주면 4x 마이너스 5y는 자, 2000 이 항 하니까 마이너스 2000 됩니다. 자, 그리고 x 플러스 y가 1300이에요. 자, 그러니까 밑에다가 5를 곱해서 두 개를 더해주면 y가 사라지겠지. 그치? 자, 이제 계산을 해보면 5를 곱했으니까 5x 더하기 4x 하니까 9x. 자, 밑에다가 5를 곱하면 6500이지? 거기다가 2000을 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4500이야. 자, 이제 양변에 9를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면 x는 500 되겠지. 그쵸? 자, 그러면 x는 500m고요. 당연히 y는 800m겠죠. 자, 그러면 예주와 오빠가 만나는 시각을 물어봤기 때문에 움직인 시간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주가 5시에 출발했으니까 분속 80으로 움직이잖아. 그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 속력이 지금 80이고요. 예주는 80의 속력으로 y만큼 움직여. 그러니까 800만큼 움직여. 이만큼 움직였으니까 약분해주면 10. 자, 그러니까 10분 걸린 거야, 10분. 5시에 출발해서 10분 걸려서 만났어. 그러니까 5시 10분 하고 5번 되겠지. 그치? 딱 걸렸네, 너. 10분 뒤에. 남자친구야, 빨리 도망가라.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04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2km인 운동장 트랙이 있는데 트랙의 둘레를 따라 민규가 출발한 지 5분 후에 같은 지점에서 찬우가 출발하는데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돌면 민규가 출발한 지 40분 후에 처음으로 만나고 반대 방향으로 돌면 민규가 출발한 지 12분 후에 처음으로 만난다고 한다. 찬우가 같은 속력으로 운동장을 2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단, 두 사람의 속력은 일정하되 그리고 민규의 속력이 찬우의 속력보다 빠르다 그랬어요. 민규가 더 빨라. 속력이 더 크다. 자, 이거 기본 내용이야. 기본 유형을 알아야 되죠. 자, 운동장 트랙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바퀴가 지금 2km예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민규가 더 빠르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쭉 돌아와. 자, 그런데 찬우는 조금밖에 못 갔지. 그치? 그러니까 따라잡힌 거란 말이야. 민규가 따라잡은 거야. 한 바퀴를. 따라잡은 거라고.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따라잡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한 바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돌 때는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아서 만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때는 차이가 아니라 더한 게 한 바퀴란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합이 한 바퀴다. 이 개념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가 안 바뀌니까 민규의 속력을 x라 두고요. 찬우의 속력을 y라 두고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한 바퀴, 거리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자, 그러니까 민규의 속력이 x니까 40분 후에 처음으로 만난다 그랬죠? 민규가 출발한 지. 그러니까 40x 한 게 거리겠지. 그치? 자, 차이니까 여기서 빼야 돼. 민규가 더 많이 걸어. 그러니까 민규에서 찬우를 빼야겠지. 그치? 찬우는 y의 속력인데 문제는 5분 후에 출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걸은 시간은 35분이야. 그 35y 이렇게 해야겠지. 이 차이가 2km야. 그런데 자 생각해봐. 사람이 분속 2km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 1분에 2km. 그죠? 그러니까 단위를 2000으로 상식적으로 놓을게요. 2000m로 2000 이렇게 놓을게요. 물론 2km로 해도 되는데 그러면 값이 소수점으로 되게 지저분하게 나올 것 같아. 그럴 수밖에 없잖아. 단위가 좀 이상하잖아. 그쵸? 분속 2km 이게 뭐 플래시맨이야? 그거 아니잖아. 그지? 자, 2번. 이번엔 합이 안 바뀌야. 민규가 출발한 지 12분 후니까 12x겠지. 12x. 자, 그런데 찬우는 5분 뒤에 출발하니까 7y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합이 한 바퀴니까 2000 이러면 되겠지. 그치? 자, 그리고 연립하면 되는데 2번 식에다가 5를 곱해주면 y의 개수가 35가 돼요. 그러니까 두 개 더해주면 된다고. 그죠? 그렇게 하니까 y가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죠? 센스 있게 계산합시다. 그럼 12 곱하기 5 해주면 60이에요. 60 더하기 40 하니까 100.
100x. 자, 2호 10. 만에서 2000 더하니까 12000이지. 자, 공 2개 약분 샥 해주면 100으로 약분해주면 120이다. 아하, 그러니까 민규의 속력은 어떻게 되는가? 분속 120m다. 자, 이제는 찬우의 속력을 구할 겁니다. 찬우의 속력. 찬우의 속력은 y니까 x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2번 식에다 대입할게요. 그러면 12 곱하기 120이니까 1440이에요. 1440 더하기 7y는 2000 됩니다. 그러면 7y는 이항해주니까 560 하고 돼야겠죠. 자, 그러면 y는 7로 나누면 되니까 80 하고 나오겠네. 아하, 그러니까 찬우의 속력은 분속 80m겠지. 그치? 위에 단위를 안 썼네요. 120m.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제 구할 거 다 구했습니다. 질문을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차도가 같은 속력으로 운동장 2바퀴를 돈대요. 운동장 2바퀴니까 몇 미터? 4000m입니다. 4000m. 그때에 뭐를 물어봅니까? 걸리는 시간을 봅니다. 시간.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찬우의 속력 80분의 운동장 2바퀴인 4000. 이게 우리가 구할 값이란 말이야. 자, 약분해서 계산해주면 50 하고 나오겠지. 그치? 단위는 뭐야? 분속이니까 분. 됐지? 자, 같은 방향으로 돈다, 반대 방향으로 돈다. 이거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꼭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05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다시 찍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처음에 세웠던 식은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은 계산 과정이 좀 포함이 되는 식이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다시 찍는 거야. 여러분들이 계산을 완전히 다 배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식을 세웠을 때 특정한 계산법을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딱 한 가지 방법으로밖에 풀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지금 905번이 딱 그런 식인데 지금 905번은 해설지에 있는 풀이로께는 다른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 자, 일단 문제부터 읽고 확인을 해서 차근차근히 해결해 봅시다. 10km 떨어진 어느 강에 두 지점을 왕복하는 배가 있습니다. 자, 10km 떨어진 지점. 자, A 지점, B 지점. 총 10km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의 2분의 5배이고 라는 조건이 나왔죠. 그리고 두 지점을 왕복하는데 총 1시간 45분이 걸렸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죠? 자, 단위를 봤을 때 지금 시속 이렇게 나오니까 1시간 45분부터 일단 단위를 고쳐주자. 1시간 45분은 이렇게 쓰지 말고 15분이 4분의 1시간이니까 45분은 4분의 3시간이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1시간을 더해주면 되니까 4분의 7시간.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자, 그러고 나서 일단 이 조건에 맞는 미지수를 놓고 계산을 먼저 해볼게요.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A라고 두고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B라고 두면 되겠지. 자, 그러면 A는 이거는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 B의 2분의 5배다 이렇게 식이 나오네. 그리고 두 번째 식은 두 지점을 왕복하는데 총 1시간 45분, 즉 4분의 7시간이 걸렸대요. 그럼 4분의 7은 A 더하기 B잖아. 그치? 올라갈 때, 내려올 때 두 개 더해야 되니까. 자, 두 개는 이제 연립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에다가 2를 곱해주면 2A는 5B, 4A 더하기 4B는 7 이렇게 되네요. 첫 번째 식에다 2를 곱해서 밑에 있는 식에다 대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얘가 10B잖아. 그치? 대입을 해서 그럼 10B 더하기 4B니까 14B 14B는 7. 아하, 따라서 B는 2분의 1이군요. 자, B가 2분의 1이니까 A는 대입을 해주면 4분의 5 하고 나오네. 그치? 자, 지금 이건 단위가 뭐야? 시간이야, 시간. B는 2분의 1시간, A는 4분의 5시간이잖아. 그죠? 자, 시간 하고 쓰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A, B를 구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뭘 구해야 되냐? 이때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물어봅니다. 배의 속력. 자, 그러면 배의 속력을 X를 할게요. 그죠? 근데 강물 얘기 나오니까 강물의 속력도 있잖아. 강물의 속력은 Y라고 둘게. 자, 이제 X랑 Y를 구해야 되는데 A부터 B까지의 거리가 10이니까 10은 자,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4분의 5시간이야. 그러니까 시간 곱하기 속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4분의 5 곱하기 거슬러 올라와. 거슬러 올라온다는 얘기니까 A에서 B로 가는데 강물의 속력이 Y야. 그런데 거슬러 올라온다는 거는 B에서 A로 X의 속력으로 배가 와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방해를 받지, 그치? 물의 속력만큼 방해받으니까 배의 속력 X에서 강물의 속력 Y를 빼줘야 되겠죠. 이렇게 4분의 5시간을 하면은 B에서 A로 온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A에서 B로 가는 거야. A에서 B로 가면 이번엔 내려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2분의 1시간 동안 내려와. 근데 그거는 속력이 어때? 배의 속력에다가 강물의 속력만큼 더해줘야 되지. 강물의 속력이 추가가 되잖아. 밀어주잖아. 자, 이렇게 식을 세워서 다시 연립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은 계산해보면 5 약분되죠? 그죠? 자, 그러면 x-y는 4를 곱하니까 8 되고, 자, 밑에 식은 x 플러스 y는 2를 곱하니까 20이 돼. 위아래 식 두 개를 더하면 되겠네. 그러면 y가 쇽 하고 지워진다. 그러면 2x가 28 될 거니까 따라서 x는 14가 돼요. 자, 우리가 구할 것은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 즉 x를 구한다는 거니까 시속 14 하고 이제 구했습니다. 자, 그럼 추가로 강물의 속력은 어떻게 됩니까? y는 자, 대입해주면 되니까 14 빼기 8을 하면 되지? 그러니까 6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강물의 속력은 시속 6km 하고 추가로 더 알 수 있어요. 자, 풀이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는 것들 중에는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녹화할 때 세웠던 식은 여러분들이 그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해설지에 있는 식으로 풀이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06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뺄셈을 만족시키는 한 자리 자연수 A, B에 대하여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뺄셈 못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2에서 하나 빌려요. 그쵸? 그래서 여기 10 주고 하나씩 빌려가면 되는 거니까 9, 9, 10 이렇게 빌려주면 되지. 그치? 자, 그러면 10 세워보자. 1 빼기 1에서 0 되는 거고, 그치? 9 빼기 B를 해야 A가 될 거야. 자, 그리고 9 더하기 B에서 A를 빼야 4가 되는 거지. 그치? 9 더하기 B를 해주고 여기서 A를 빼야 그래야 4가 나온다. 자, 그 다음 14 빼기 7을 해야 7 되는 거 맞잖아. 그죠? 자, 이제 식 정리해서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식은요. A 더하기 B가 9예요. 자, 밑에 식은 자, 이항해주면 A 플러스 B 이항하면 마이너스 B. 자, 4 이항하면 9 빼기 4에서 5. 자, 위아래 두 식을 더하면 되겠네. 자, 더해주면 2A 14 나오니까 A는 7 하고 나와. 자, 그럼 당연히 B가 2가 되겠지? 두 개 더해서 9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할 A, B는 14 하고 나오겠네. 뺄셈만 할 줄 알면 누구나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07번. 원점 O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오면 점 P를 오른쪽으로 이만큼 이동하고 홀수의 눈이 나오면 점 P를 왼쪽으로 3만큼 이동하기로 했다. 주사위를 20번 던지고 난 후 점 P가 나타내는 수가 5이었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온 횟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거 계단 오르는 문제랑 다른 바가 없죠? 짝수의 눈이 나온 횟수를 물어봤으니까 얘를 X로 둘게요. 그러면 홀수의 눈이 나오는 거는 Y로 두면 되겠지. 그러면 X 더하기 Y 총 몇 회를 해? 20번 던진대. 20번. 자, 그리고 짝수의 눈이 나오면 이만큼 이동하니까 2x 이렇게 움직여야겠지. 홀수의 눈이 나오면 왼쪽으로 3만큼 이동해. 그러면 마이너스 3이잖아. 그치? 곱하기 y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5가 되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두 개를 연립을 해주면 끝나겠다.
자, 위의 식에다가 3을 곱해서 더합시다. 자, 그렇게 하니까 y가 사라져요. 자, 그러면 3x 더하기 2x 하니까 5x고요. 이 3은 6, 60에다가 5를 더하니까 65가 되네요. 따라서 x는 5, 1은 5, 3, 5, 15에서 x는 13. 짝수의 눈이 13번. 그러면 홀수의 눈은 당연히 7번.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자, 그래서 정답은 13회 되겠죠. 짝수의 눈.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08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속에서의 금은 19분의 1만큼, 구리는 8분의 1만큼 무게가 덜 나간답니다. 자, 무게가 덜 나간다. 금과 구리만으로 이루어진 합금의 실제 무게가 1750g이고, 첫 번째 조건. 물속에서의 무게가 1600g. 자, 두 번째 조건. 이 합금에는 금이 몇 g 들어있는지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금이 몇 g 있는지 구해야 되니까 실제 금의 무게를 x. 자, 이건 금이야. 그러면 구리를 y로 두면 되겠네. 구리. 자, 그러면 일단 x 더하기 y가 1750이어야 되지. 그치?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자, 두 번째 조건은 물속에서의 무게가 1600g이래요. 자, 그런데 금은 물속에서 19분의 1만큼, 구리는 9분의 1만큼 무게가 덜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19분의 x 더하기 8분의 y를 하면 이거는 이만큼 무게가 덜 나간다는 거잖아. 그치? 실제 무게보다 덜 나가는 거야. 그 덜 나가는 게 얼마만큼 덜 나가는 거야? 1750에서 1600만큼 빼주면 요만큼 덜 나간다는 거지. 자, 이 부분 왜 빼는지 이해가 됩니까? 덜 나간다 그랬으니까 덜 나가는 것만큼 계산을 해줘야 된다고. 자, 이 부분 이해를 잘 해야겠죠. 그쵸? 자,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1750 빼기 1600부터 먼저 계산할게요. 자, 여기는 150이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분모에 19랑 8을 없애야 되니까 19 곱하기 8을 양변에 곱해주죠. 자, 그러면 8x 더하기 19y 하고 되고요. 자, 150에다가 19 곱하기 8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지. 자, 여기를 이제 계산을 해주면 22,800입니다. 그리고 x 플러스 y는 1750이니까 두 개를 연립하면 되겠지. 자, 우리가 구할 게 뭐예요, 지금? 금이 몇 g 들어있는지, 즉 x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y를 없애면 되니까 밑에다가 19를 곱해서 빼주자. 그러면 y 사라질 거 아니야. 우리 x만 구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없어질 거다. 그러면 8 빼기 19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1x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리고 1750 곱하기 19를 계산해야 되니까 요거 계산해 보면 33,250이에요. 그러니까 22,800에서 33,250을 빼야 돼. 자, 이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11x는 마이너스 1450이야. 자, 부호는 플러스 이렇게 바꾸면 되겠고, 따라서 x는 11로 나누면 되니까 계산해보면 950입니다. 자, 그래서 금이 얼마만큼 들어있다? 950g만큼 들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산수가 좀 귀찮아서 선생님이 계산을 따로 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09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좀 깁니다. 선생님 읽다가 포기했어요. 여러분들도 문제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읽으려고 하지 말고요. 문제를 끊어서 읽어보세요. 자, 일단 첫 줄은 수연이와 승민이는 A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B 지점을 지나서 C 지점까지 가려고 한대요. 그냥 요거는 상황 설명한 거잖아. 자, 어떤 상황이야? A 지점에서 C 지점까지 이렇게 갈 건데 중간에 B 지점을 거쳐간대. 요게 지금 상황 설명 나온 거야. 자, 그 다음 수연이가 시속 4km를 일정하게 걷는데요. 아하, 수연이가 시속 4km를 일정하게 걷는다. 자, 수연이는 시속 4km로 일정하게 걷는구나. 자, 그럴 때 승민이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는 시속 5, B에서 C까지는 시속 3으로 걷는데요. 자, 승민이 얘는 속력을 바꾼대. 시속 5로 갔다가 중간에 시속
3으로 바꾼대. 자, 그랬더니 8분 늦게 도착했다. 자, 그러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 자, 그러면 수연이가 A에서 C까지 간 시간을 알아야 되니까 속력분의 거리 하려고 하는데 지금 거리를 몰라. 그러니까 A부터 B까지를 X, B에서 C까지를 Y 이렇게 놓자. 자, 그러고 식을 세우면 첫 번째, 수연이는 4라는 속력을 일정해. 그래서 X 플러스 Y만큼 A에서 C까지 계속 가요. 근데 승민이가 속력을 바꾸는 거야. 5분의 X 더하기 3분의 Y. 이렇게 시간을 걸렸더니 8분 늦었대. 그러니까 얘가 늦게 더 많이 걸린 거야. 그러니까 8분만큼 빼야 되는데 문제는 단위가 다르지. 그치? 8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시속이잖아, 시속. 그러니까 얘를 시간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60분의 8분 됩니다. 양변에 60을 곱해요. 그러면 15x 플러스 y 되겠지. 그리고 12x 플러스 20y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전개해서 2항까지 해주면 15x 빼기 12x니까 3x 15y 20y 2항 해주면 마이너스 5y 얘가 마이너스 8. 자, 식정됐지.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한대? 이번에는 시속 3으로 가다가 시속 5로 바꾼대. 아하, 시속 3이었다가 시속 5로 바꿨대요. 그럼 마찬가지로 4분의 x 플러스 y는 이번에는 3분의 x 더하기 5분의 y란 얘기네. 그치? 그랬더니 동시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같다. 자, 그럼 양면에 또 다시 60을 곱해. 자, 그러면 15x 플러스 y 이거는 20x 플러스 12y. 자, 마찬가지로 전개해서 2항까지 해주면 5x 마이너스 3y 이꼴 0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되겠네. 자, 3x 마이너스 5y 이꼴 마이너스 8이랑 5x 마이너스 3y 이꼴 0이랑 두 개 연립하면 돼. 위의 식에다가 5를 곱하고 밑에 식에다가 3을 곱해서 빼주면 x가 사라지겠죠. 이렇게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5, 25y에다가 빼기 마이너스 9 해야 되니까 플러스 9y 이거는 마이너스 58, 40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6y 얘가 마이너스 40. 자, 플러스 바뀌고 4로 약분되죠? 4, 4, 16. 1로 또 약분이 되네. 2, 5. 자, 그러니까 따라서 y는 2분의 5 하고 됩니다. 자, 이제 이 y를 5x-3y 이꼴 0에다가 대입을 합시다. 자, 그러면 5x는 자, 쓸 데가 없으니까 위에다 쓸게요. 5x 자, 마이너스 2분의 5 대입하니까 2분의 3, 5, 15. 2항 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자, 5 약분해주면 3. 그러니까 x는 얼마? 2분의 3 되겠네. 자, 이제 x, y 다 구했으니까 답을 쓰면 되겠죠. A지점에서 B지점을 지나 C점까지 거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x 더하기 y를 구하라는 거였네요. 그렇죠? 따라서 x 더하기 y는 2분의 5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8. 약분해주면 4. 단위는 킬로미터. 하고 깔끔하게 끝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10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금물 문제네요. 그럼 당연히 소금물 농도하고 표를 만들어 봐야겠죠. 쭉 그어볼게요. 그러고 나서 칸을 채워나가면 되겠죠. 자, 5%의 소금물 500g이 있더라. 자, 5%는 뭐라고 쓰면 돼요? 0.05라고 써야겠죠. 퍼센트는 100분의 1이니까. 자, 두 개를 곱하면 소금의 양이니까 25g의 소금이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일부를 덜어낸대. 얼마만큼 덜어내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x만큼 덜어낸다. x만큼 덜어내. 그러니까 소금을 x만큼 덜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500
마이너스 x만큼 덜어내요. 자, 농도는 마찬가지로 0.05 바뀐 게 없어요. 그죠? 그때 소금의 양은 0.05 곱하기 500 마이너스 x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 12%의 소금물을 넣습니다. 얼마만큼 넣을지는 또 모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모르니까 또 다른 미지수 y를 두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12%는 0.12가 되겠지. 그러니까 두 개 곱하면 0.12y 하고 소금의 양이 나오겠어. 자, 그랬을 때 8%의 소금물 700g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8%는 마찬가지로 얘도 0.08 이렇게 되겠죠. 자, 두 개 곱하면 되니까 56g 됩니다. 미지수가 두 개니까 두 개씩이 나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소금물 700g 있다고 하니까 500-x에서 y를 더한 게 700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500-x 더하기 y를 한 게 700이더라.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소금도 마찬가지로 소금물을 덜어냈을 때 소금이 요만큼 있었는데 여기다가 0.12y만큼 소금을 더 추가를 한 거죠. 넣었다 그랬으니까. 그랬더니 56이 됐대요. 그러니까 0.05 곱하기 500 마이너스 x 더하기 0.12y가 56이 되었다. 이러면 식이 다 완성이 된 거 아닙니까? 자, 위의 식 2항에서 정리하니까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00 하고 되겠죠. 자, 이번 식에다가는 일단 소수점부터 없애기 위해서 100부터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500 마이너스 x 플러스 12y 얘는 5600. 자, 전개하자. 5, 25, 2500 마이너스 5x 플러스 12y는 5600이야. 자, 이 항에서 정리하니까 5x 마이너스 12y는 5600 이항 해주면 마이너스 3100 되겠지. 이제 1번, 2번식을 연립하면 되니까 1번식에 5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5x 마이너스 5y는 5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1000 되겠죠. 자, 여기서 위아래 빼주면 x 사라지겠지. 이렇게 사라진다. 자, 이제 나머지 계산하자. 마이너스 7y 위에서 아래 빼니까 마이너스 2100이지. 자, 플러스 되고 7 나눠버리면 300 되네. 자, 그러니까 따라서 y는 300이다. 그러면 x는 얼마냐? 대입해주면 되지. 대입하니까 100이더라. 자, 그러면 물어보는 질문이 덜어낸 소금물의 양이니까 x만큼 덜어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00g만큼 덜어냈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소금물 문제 표 만들어서 보면 이렇게 복잡한 문제도 식 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차근차근히 표를 잘 채워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식을 세울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11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는 어떤 공장에서 제품 1, 2를 각각 1kg씩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 A, B의 양과 제품 1kg당 이익을 나타낸 것이다. 원료 A를 40g, 원료 B를 23g 모두 사용해서 제품 1, 2를 만든답니다. 그때 총 이익을 구하는 거예요. 자, 제품 1을 얼마만큼 만들 거냐? X kg만큼 만듭니다. 그리고 제품 2는 Y kg만큼 만듭니다. 자, 단위가 kg이에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제품 1, 2를 각각 1kg씩 만들 때 요만큼 쓴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A를 이제 40g 다 써야 된대. 그러면 A를 쓰려면 4x 더하기 5y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자, 마찬가지로 B를 23g 다 쓴대. 그러면 2x 더하기 3y 이래야 되는 거잖아. 그치? 자, 두 개 연립해서 계산하면 되니까 밑에 식에다가 2를 곱해서 빼주자. 그러면 x가 사라지잖아. 4x, 4x 이렇게 사라질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계산해주면 2배 하니까 46이지. 그러니까 40에서 마이너스 46 하니까 마이너스 6. 자, 2배 하면 2, 3은 6. 5에서 6을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y. 그러니까 y는 6kg 만들어야 돼요. 자, 대입해서 이제 x를 구해보면 x는 2분의 5 하고 나옵니다.
자, 이제 XY를 다 구했기 때문에 총 이익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총 이익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제품 1은 1kg에 4만원 이익이니까 4 곱하기 2분의 5kg 만큼 이익일 거고, 자, 더하기 제품 2는 1kg당 7만원 이익이니까 7 곱하기 6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약분부터 먼저 하면 2가 되겠네. 자, 계산해보면 2, 5, 10 더하기 6, 7, 42. 자, 두 개 더하면 52. 단위는 만원이다. 52만원의 이익을 얻는다. 자,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 C단계 전문항 풀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들 많았습니다.